자, 오늘 뭘 얘기하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입학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했어. 그렇지? 대입학. 대입학만 써놓고 아무것도 얘기 안 했었니? 지난번에? 네. 대입학이 뭐야? 대의, 전체적인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게 대의파학이야. 알았어요? 네. 자, 패턴이 10개까지 또는 18가지까지도 나눌 수 있어요. 수능의 패턴을 유형별로 나누면은 그 중에 대의파학이라는 것을 크게 나눌 수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 수능의 대부분의 문제는 대입파학 문제라고 생각해도 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대입파학은 우리가 쉽게 뭘 얘기하냐면 주제,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요지, 주장, 이걸 대의파학 문제라고 얘기를 해. 근데 대의파학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글의 전체적인 의미가 뭐냐? 전달하고자 하는 바, 즉 전달하고자 하는 바. 그게 뭐냐라는 걸 묻는 거야. 야,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4개고 빈칸 문제 있죠. 빈칸이 무려 4문제가 있죠. 그렇죠? 빈칸 문제도 대입파악 문제야. 실제로는 대입파악의 플러스 논리적 추론, 이거를 묻는 문제가 빈칸 문제야. 그래서 해석 능력까지는 거기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도 대입파악 문제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고, 밑줄 친 의미라는 것도 사실은 밑줄 의미를 물어본다라는 건 빈칸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알았어? 그러므로 대입파악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글의 주제 제목을 모르면, 주제를 모르면, 요지를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그럼 대입파악 문제는 이런 전체적인 걸 묻는 거야. 그러면 이 대입파악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걸 봐야 돼. 자, 일단 우리가 보는 지문은,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은 뭐야? 다 한 개의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죠. 한 개의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워드가 모여서 센텐스가 되고, 센텐스가 모여서 패러그래프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우리가 패시지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패시지는 패러그래프도 되고 텍스트도 되고 전체적인 글을 우리가 다 패시지라고 얘기해. 그런데 이 패러그래프라는 것은 우리가 글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지. 들여쓰기 하는 거 알지? 영어도 마찬가지 들여쓰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딱 끝나면 이게 하나의 패러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의 패러그래프 속에서는 하나의 주제, 하나의 제목, 하나의 요지, 하나의 주장이 있는 거야. 만약에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바뀌면 글을 바꿔 쓰기를 한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개만이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 어느 한 부분에 해석된 부분을 보고, 아, 요거 선택지 있으니까 요게 답인가 보다 하고 써요. 그죠? 그럼 이 글의 주제나 제목, 요지 이런 것들은 글의 일부를 대표하는 말이어서는 안 되고 글 전체적으로 뭘 나타내는가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게 대의파악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의 주제만이 있는 거야.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해석된 부분이 있다고 그게 답이 아니야. 네가 여기 6개 문장이 있는데 내가 3개의 문장을 해석했고 3개의 문장을 해석 못했어. 그런데 선택지에 보니까 내가 해석한 부분이 나와서 운 좋게 그게 답일 수도 있어. 근데 운 나쁘게 너는 그걸 해석한 그것 때문에 오답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뭐야? 출제자가 노리는, 너는 이렇게 오답을 써라라고 노리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다 선다형이잖아. 5개잖아. 그럼 우리가 찍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연필 굴려서 찍든가 이런 것들 5개 중에 찍는 거는 찍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우리가 찍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5개 중에 하나 찍는 건 내가 누구 아빠죠? 둘이 아빠거든. 둘이가 아빠를 이렇게 찍는 것도 찍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찍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통상적으로 이 선택지를 만들어낼 때 3개는 개소리를 써요. 이 3개를 글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어떤 게 답이게? 둘 중 하나는 정답, 하나는 답에 비슷한 걸 쓴단 말이야. 그런데 요번
9월 모의고사 어저께 보고 그죠? 어저께 맞죠? 맞아요. 대박 났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대박 났다고. 1등급이 3% 정도로 예상이 돼요. 1등급. 알았어요? 그러면 수학, 과학, 국어 이런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수학이 1등급 하면은 1등급이 지금 9등급제에서는 4%인 건 알죠? 1등급이 4% 몰라? 혹시? 몰랐어? 4%예요. 2등급이 7%. 그러면 11%까지가 2등급이에요. 알았어요? 전체 인원에서. 근데 4%라고 그러지만 실제 마지막 그 커트라인에 걸리는 애들 때문에 4.7, 심지어는 5%까지 가. 알았어요? 동점자로 다 같은 거 처리해 줘야 되잖아. 근데 3%가 됐다? 왜 그런 일이 생겨? 절대평가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만 4% 이하의 그 1등급이 나오니 영어만 그럴 수 있는 거야. 영어만 또 19%, 지난 6월에는 19%가 1등급이었어. 말도 안 돼요. 완전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3%예요. 그럼 이번에 이제 수능에서는 어떤 정도 나올 거냐? 아주 어렵다 그러면 4.7 이게 이때까지 가장 어려웠던 거라고 보고 많으면 이제 7, 8 이렇게 나오고. 어쨌든 그런데 요즘에 추세가 뭐냐면 이렇게 세 개가 다 개소리 아니 세 개는 정답 아니 세 개는 그럴 듯해 두 개는 아니고 이 정도까지 어려워지고 있어요. 1학년에서 쉬운 거는 선택지가 쉽기 때문이야. 그러면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이런 것들에 대입 파악을 할 때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야. 글의 전반부하고 후반을 집중적으로 읽는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이게 정답은 아니죠. 꼭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답이 나오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경험이 많이 쌓이면 경험치가 많이 쌓이면 선생님 같은 주장 같은 문제라든가 요지 같은 문제를 볼 때 선생님 마지막 문장만 이렇게 툭 봐요. 그러면 대충 느낌이 쫙 와. 알았어요? 그냥 그건 이제 아주 많이 쌓였을 때 얘기인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가 이것만 그래 마지막 부분에 이게 있고 앞에서 그 논리적 구조를 봤을 때 얘는 빠지지 않겠네. 선택지 보니까 들어있는 건 얘밖에 없네. 그럼 답이고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꼭 옳지는 않다. 그 수험생의 입장에서 그렇지 말아야 되고 처음부터 보셔야 돼요. 알았어요? 처음부터 읽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르치지 않는 선생님들이 없잖아. 항상 이걸 다 얘기하잖아. 그럼 이렇게 문제를 내면 너희들이 이 중간을 공부를 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럼 이게 교육적 가치가 없잖아. 시험의 가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중간에 들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럼 왜 중간에 들어가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지? 그건 뭐냐면 도입부를 길게 하면 중간으로 가는 거야. 알았어요? 자, 도입부를 길게 하면 중간으로 가고 결론을 중간에서 내버려.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말을 한단 말이야. 다시 부가적 설명을 쭉 늘어나. 그러면 후반부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별게 없는 거야.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글을 쓰는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글의 첫머리에서 되게 자기가 뭐에 대해 쓸 건지를 밝히게끔 돼 있어요. 요즘에 그 너희들 1학년 수준에서는 도입부들이 좀 많아. 에피소드 같은 걸 집어넣는다든가 그리고선 그 뒤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넣는다든가 이런 게 나오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 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대입학 문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키워드예요. 아니 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이 글의 키워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키워드가 뭐야? 우리 말로 하면 핵심어죠. 그렇죠? 핵심어. 그래 핵심어란 거야. 이 핵심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핵심어를 왜 찾아야 되냐? 특히 대입학 문제에서는 핵심어는 이런 문제, 주제든 제목이든 요지든 주장이든 여기에서 선택지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거야. 알았어요? 이게 빠지면 걔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키워드가 두 개, 한 단어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두 개의 단어를 얘기할 수도 있다고. A와 B, A와 B는 C다. 이게 이 글의 주제야. 그럼 A와 B 두 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둘 다 핵심어가 되는 거야. A는 C다.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A만 들어가면 되겠지만 또 선택지에 A만 줘. 아니면 B만 줘. 어떤 거는 A, B 둘 다 줘. 그럼 답을 뭘로 써야 돼? A, B 둘 다 중으로 써야 돼. 그렇지? 자, 그러면 핵심어를 항상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니? 안 그렇단 말이야.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어떻게 찾아내야 돼? 핵심어를. 핵심어 찾는 거를 꼭 버릇을 꼭 하셔야 돼요. 핵심어 찾는 버릇을. 알았어? 틀려도 돼. 그러니까 선생님은 말이죠. 선생님이 이렇게 고3이 돼도 그 짓을 안 해요. 선생님은 문제 풀 때 이렇게 여기 보면 연필 흔적들이 보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가 냐면 핵심어 찾는 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지문이 길어지고 한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복잡해지면 앞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지 까먹을 수가 있다고. 알았어요? 특히 가다가 단어 무슨 뜻인가 생각하느라고 멈추는 순간 앞에 건 날아가요. 그죠? 그럴 때 그걸 되짚어서 핵심을 찾을 수 있는 거 동그라미 치고 가셔야 돼요. 알았어요? 핵심어를, 키워드를. 그런데 이 키워드가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키워드는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되냐면 처음에 1, 2 번째 문장 여기에서 키워드는 다 나와. 알았어요? 간혹 세 번째 문장 간혹 세 번째 문장까지 가서 키워드가 등장할 거야. 1, 2번의 문장에서 키워드는 등장을 한다. 그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키워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반복한다. 꼭 알아서. 반복이에요. 반복. 중요하지 않은 말을 내가 이 글에 어떤 A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중요하지 않은 얘가 B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다면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얘를 반복하겠니? A를 반복해서 말하겠니? 중요한 말은 계속 반복해서 말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반복하는 특성이 있다.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반복. 알았어요? 키워드는 뭐 한다? 반복한다. 그런데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반복한다? 변신을 해요. 변신. 변신을 하면서 반복을 한다는 거야. 즉 A라는 명사로 쓰였는데 명사 A라는 명사인데 A-라는 명사로 바꿔. 뜻은 같아. 알았어? 이렇게 반복을 해. 또 당연히 가장 많이 변신하는 게 뭐야? 대명사로 바뀌죠. 선생님이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명사 그러면 그 말에는 대명사가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선생님 명사 그러면 그 말에 대명사도 포함이라고. 알았어요? 대명사 굳이 따로 말 안 할 테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동사로 변신할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이 변신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요거 찾기가 좀 이제 요렇게 변신하는 걸 잘 못 보는 경향이 많아. 심지어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키워드는 여기에 선택지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내가 분명 키워드로 잡았는데 선택지에 키워드가 없어. 선택지에. 어떻게 됐어? 변신했어. 그것까지도 아셔야 돼요. 알았어요? 분명히 본문에서는 A라는 키워드를 썼는데 그거와 비슷한 유사한 뜻의 다른 단어를 써서 얘가 정답이고 다른 거는 아예 없고 얘만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알겠죠? 그런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거를 잡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어가는가. 자,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나 주장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 있어요. A는 B다. A는 B 한다. 이렇게 되죠. B다. B 한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표현이 되게끔 돼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주제라는 건 뭐에 관한 글인가? 무엇에 관한 글인가? 무엇에 관한 글인가? 무엇에 관한 글인가? 제목이라는 건 주제를 시선을 끌기 위해서 잘 정돈해 놓고 그렇죠? 후킹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주제 문제나 제목 문제나 같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지라는 건 뭐냐? 이 글의 핵심이 뭐야?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이기 때문에 주장하고도 같을 수 있지만 요지하고도 같을 수 있다. 그래서 요지가 주제하고도 같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장이라는 것은 어떤 글이 꼭 주장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 그렇지? 그냥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도 있단 말이야. 쭉 서술해 놓을 때는 주장이라는 게 없지. 주장하는 건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서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 그게 주장이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1번 보는데 일단 여기서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요거 정도는 정리해 둬야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정리해 두세요. 뭐를 정리해 두냐면 반복한다라는 거. 내용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야, 우리 저기 그 카메라맨 이름이 뭐라고 그러지? 윤서현이요. 서연아. 이럴 때는 이제 포즈를 쓰는 동안. 자, 1번 봅시다. 주장을 적어보라고. 주장이 뭐야? 글을 쓸 때보다 말할 때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 설마 책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진작 말하셨어야죠. 아직 안 눌렀지? 벌써 눌렀어?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네. 복사하고 와야 돼요. 지금 포즈 지금 촬영을 써야 한다. 시작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물론 우리가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는 밑에 문장을 보면 핵심 내용에 보면은 그 마지막 문장만 봐도 답을 충분히 쓸 수 있고 실제로는 앞부분에서도 세 번째 줄에 있는 세 번째 줄까지만 읽으면 답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한 가지 얘기를 안 한 중요한 대입학 문제에서 중요한 내용을 놓쳤는데 중간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중간에 벗이라든가 however라든가 그죠?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거죠? 역접의 연결어죠. 역접의 연결어가 나오면 이 뒤는 반드시 읽는다. 그리고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읽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 뭐가 있다? 추지, 요지 다 있다 여기.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나온 내용에서 키워드는 그대로 갈 수가 있어요. 키워드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고 키워드는 일로 가지만 여기서 말한 내용과 여기서 말한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어가 없이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거를 여기 볼까요? 벗이나 however가 나오는데 여기에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연결어가 없이 부정적으로 서술을 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글이라고 해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접에 따른 순접, 그러므로 같은 건 순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accordingly 따라서 이런 건 순접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순접은 몰라도 역접을 나타내는 건 반드시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어가 있어야 돼요. nevertheless라든가 on the other hand라든가 이런 게 다 역접을 나타내는 거예요. instead도 할 수도 있고 rather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어. 그럼 그때 나올 때도 정리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글을 봤을 때 대입학 문제 글을 봤을 때 처음에 키워드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역접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역접되기 이전의 것은 키워드 정도 파악하고 그냥 쭉 넘어가고 뒤에 핵심적인 부분. 그죠? 이 뒤에서 역접을 나타내는 역접어 연결어 다음에 이어지는 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를 더 집중적으로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 대해서 읽는 집중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번에 보면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앞부분에서 글의 전반부에서 얘기하던 내용이 후반부로 가면서 뒤집어진다 안 뒤집어진다? 안 뒤집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글의 전반부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도까지. 후반부라고 그러면 밑에서 세 번째 문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해석 가볼게요. 자, expression on writing 그것까지 주어내요. 그죠? on에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약속할 것도 상당히 많아요. 선생님이 쓰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on은 뭐뭐에 대한이야. 그죠? 뭐뭐에 대한. 우리가 뭐뭐에 대한이라는 걸 얘기할 때 뭐뭐에 대한을 전치사로 뭘 많이 쓰니 우리는? about은 개괄적인 거예요. on은 전문적인 거예요. 알았어요? 얘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 book on Africa. A book of Africa. About Africa.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book on Africa 하면 뭐예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 것이고요. About Africa 하면 아프리카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참고로 잘난 체한 거죠? 안 중요해.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나와. 어쨌든 writing까지 줘요. writing은 이때 글이라는 뜻이야. 그렇죠? 글쓰기 또는 글이 되는 거야. 글쓰기가 맞겠죠. 여기서는 글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명령문을 썼어요.
자, say 다음엔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목적어가 나와야 될 자리에 대절이 아니라 따옴표가 왔잖아요. 그럼 그건 대절이야. 따옴표가 오고 강조하려고 그렇게 한 거니까. 자, 뭐라고 그러냐면 get rid of. get rid of가 무슨 말? 제거하다. 제거하는데 뭐냐면 as many words as possible. as possible예요. 가능한 한 많은 단어를 제거하라. 간략하게 쓰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얘기해. Each word must do something important. THING 끝나네 뒤에서 꾸며요. 그래서 important 뒤에서 와요. something을 꾸며요. 각각의 단어는 뭐 해야 되냐면 뭔가 중요한 것을 의미해야만 한다. If it doesn't 다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doesn't 다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do something important. 이게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것을 하지 않으면 get rid of it. 이시 뭐죠? 중요한 걸 하지 않는 단어. 그렇죠. 이시죠. 똑같이 그 단어가 it은 계속 그 단어를 말하겠죠. it's would. Well, this doesn't work for speaking. this가 뭐죠? 많은 아니야 뭐야 쓸모없는 단어를 지우는 거. 쓸모없는 단어를 지우는 거. 그것이 어떻다라는 거야? It doesn't work for speaking. 했어요. 말할 때는 효과적이지 않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자, 잘 봐. 여기 문장에 this가 this 다음에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this는 뭐일 가능성이 높다? 앞문장이다. 뭐라고요? 앞문장. 주어로 나온 this는 앞문장일 가능성이 높다. 얼마나? 97.23%. 알겠어요? 앞문장이다. 그거 꼭 알아두세요. 앞문장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this라는 것은 뭐야?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 그건 어디에서 안 통한다는 거지? 말하는 데는 통하지 않는다. 그죠? work이라는 게 work의 뜻을 뭐를 알고 있어야 되니? 효과가 있다, 적용하다. 이 뜻을 알아야 돼. 작용하다. It takes more words to introduce, express, and adequately elaborate an idea in speech than it takes in writing. 있죠. 여기서 키포인트만 잡으면 more word. more라는 비교급이 있기 때문에 뒤에 than이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러면 than은 이때 than은 병렬을 해요. 병렬. and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비교되는 대상이 누군지 보셔야 되죠. in speech와 in writing. 알았어요? in speech와 in writing이다. 그 다음에 take는 무슨 뜻이 있다는 거예요? take가? take는 무슨 뜻이 있냐면 need의 뜻이 있다는 걸 꼭 알아둡니다. 알았어요? take가 무슨 뜻이 있다고? 이들 펜 없니? 안 적어도 되나? 선생님이 말하는 필기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필기의 기준은 내가 모르는 건 당연히 필기해야 돼. 그죠?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 선생님이 물어봤어.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썼어. 그러니까 생각났어. 그것도 필기 되죠. 알았어요?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얘기해서 생각났어. 그럼 필기 대상이에요. 영어, 언어는 뭐라고? 무조건 반복이에요. 알겠죠? 반복이에요. 반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take는 우리가 이거 알아요? 이거 우리 수거처럼 외우는 건데 이 takes 시간 for 사람 투부정사 이 공식 알아?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했을 텐데 사람 시간 투부정사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냥 사람을 A라고 할까? 누구를 B라면 A가 B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죠? 그때 이게 걸리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걸리다라는 뜻이고 얘는 가져오고 투부정사를 받은 가져오고 그죠? 그런데 이 걸리다라는 뜻은 뭐야? 필요하다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need는 아니 take는 필요하다의 뜻이 있다는 걸 꼭 아십니다. 여기서는 뭐야? 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병렬을 한번 볼까요? 병렬이 뭐가 있냐면 to introduce. 시간 없으면 나중에 찍으면 돼. to introduce 1번, express 2번. 선생님이 1, 2, 3 하는 거는 병렬이야. introduce 1번, express 2번, elaborate 3번. 이렇게 돼. 얘는 다 뭐야? to introduce, to express, to elaborate 이렇게 돼요. adequately는 부사잖아요. 그렇죠? 부사는 언제든지 버려도 말이 되게끔 되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는 부사는 버린다. 이해되니? 그러면 뭐야? more words 시간 아니 더 많은 단어가 필요하대. 뭐 하는데? to introduce. introduce 하는데
자, 1, 2, 3번이 병렬이라고 그랬죠. 그럼 introduce, express, elaborate 셋 다 뭐야? 타동사, 즉 목적어를 갖는다고. 그 목적어가 뭐니? an idea. an idea를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건 하나만 쓰고 나머지 생략. 이해되니? 그러니까 뭐야? 어떤 생각을 소개하거나 표현하거나 적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할 때 elaborate의 뜻이 뭐지? 부연 설명하는 게 뭐지? 덧붙여서 말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원래 얘는 공들여서 다듬다라는 뜻이에요. 알았어요? 형용사로는 무슨 뜻이 있지? 정교한. 그러니까 공들여서 다듬으니까 정교한 거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부연 설명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자, 그럼 뭐야? 뭐 하는데? 어떤 생각을 소개하고 그리고 표현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부연 설명하는 데는 더 많은 단어가 필요하다. 언제? In speech. 말할 때. 자, 볼까? In speech. 뭐 할 때보다 it takes in writing 했죠. it takes. 이때 it도 아까 다시 말하면 얘도 주어고 진주어가 to introduce부터 아이디어까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in writing 글 쓸 때보다 이렇게 되죠. in speech를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말할 때 그랬죠. 그렇죠? in ing 아니죠? on ing 알아요? without ing 적으세요. by ing 다 알죠 이거? in ing가 뭐예요? 이렇게 돼요.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데 있어서. on ing는 뭐라고 그러죠? 하자마자. 그런데 뭐뭐 할 때나 비슷해요. 알았어요? 독해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면 돼. 문법 따질 때는 중요하겠죠. 그렇죠? 문법 따질 때는 에즈스 내지로 바꿔야 된다. 노수는 내 이런 거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알겠어요? 자, without ing는 무슨 말이죠? 뭐뭐 하지도 않고. 뭐뭐 하는 일 없이 이런 뜻이에요.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얘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독해에서. 뭐가? by ing가 왜 중요할까요? 자, 뭐뭐 함으로써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니? 주어가 동사했다. 그렇게 나올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그치? 뭐뭐 함으로써 뭐뭐 했다. 그럼 얘 뭐다? 원인. 얘 뭐다? 결과. 알았어요? 원인과 결과. 어떤 일이 나오게 된 원인이 얘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또 한 가지, 여기에 있는 ing는 여기 있는 ing는 다 뭐니? 동명사지. 동명사가 왔다라는 건 이 자리에 뭘 써도 되니? 명사를 써도 되지. 그러면 in ing, in speech 지금 in speech 나왔으니까 in speech, speech가 뭐예요? 말, 연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설에서 하냐 연설할 때 말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명사하고.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걸로 하고 싶은 말을 다 이 사람은 한 거예요. 그죠? 자기가 이 글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말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미 주제 이게 주제이자 주장이자 요지이자 다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문장이. 여기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 물음표가 나왔죠. 이제 Why is this so? this도 앞문장을 가리키는 거지. 이게 왜 그런데? 왜 말할 때 더 많은 단어가 필요한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우리가 글을 봤는데 수능 지금 모의고사 수능 이런 글을 봤는데 물음표가 나옵니다. 그럼 항상 중요시하게 보셔야 돼요. 대화문이면 얘기는 달라지죠. 근데 대화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물음표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그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 답을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어떤 연구를 했대. 결과 찾으세요. 어떤 조사를 했대. 결과 찾으세요. 반드시. 알겠어요? 그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래? While the reader can read it. 뭐야? 독자는, 즉 읽는 사람은 다시 읽을 수 있어. 글로 돼 있으니까. The listener cannot read it. 그렇지만 while은 반면에 알죠? 반면에 누가?
듣는 사람은 다시 들을 수가 없다. Speakers do not come equipped with. equip이 무슨 말이죠? EQUIP, equip. 갖추다. 장비를 갖추게 하는 거야. 뭔가를 갖추게 하는 거야. 근데 수동으로 왔죠. 컴으로 문자 동사는 다 끝났고요. Speaker, 즉 말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은 그런 상태로 있지 않다라는 거야. equipped with 장비가 갖춰진 채로 PP를 써야 되는 거죠. 무슨 장비가? 리플레이 버튼, 재생 버튼,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을 가진 채로 나와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Because listeners are easily distracted. 듣는 사람들이 즉 청자들이 쉽게 산만해지는 거죠. distract 주의를 산만하게 하다는 타동사 수동태로 써요. They will miss many passages of what speakers say. 그래서 그들은 놓쳐요, 그렇죠? Will miss many passages. 많은 여러 부분이라고 하면 돼. 뭐에 많은 여러 부분이야? What speaker says.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 자. 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할게요. If they miss the crucial sentence, they may never catch up. 그래서 they는 누굽니까? 듣는 사람. 듣는 사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대명사는 명사로 바꿔서 해석을 합니다. 듣는 사람은 miss the crucial. crucial은 뭐? 매우 중요한 문장을 놓친다면 듣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문장을 놓친다면 그 사람은 그 놓친 사람들은 may never catch up. 다시 따라잡을 수 없어. 즉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This makes it necessary for speakers to talk longer about their points. 그랬어요. 이때 25가? this는 뭐라고 그랬죠? 앞문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makes it necessary 했대. 25죠? 가목적어 그렇죠. 진목적어 어디 있어요? to talk. 롱고 이하가 진목적어. to talk의 의미상의 주어 누구? for speakers. 그러니까 for speakers 이하가 다 뭐다? 진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This makes it. 그래서 그거 이러면은 뭐죠? 그 매우 중요한 문장을 놓치면 그러면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make it necessary. 그걸 필요로 한다. 뭐냐면 for speakers 즉 말하는 사람들이 to talk longer 더 길게 말할 거. 뭐에 관해서? 그들의 요점, 자기들의 요점에 대해서. 그러면서 using more word. 그래서 뭐야? using more word.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한다. on them. them은 뭘 가르치죠? 말하는데. 포인트에 대해서 연결하세요. their point.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요점에 대해서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한다. 무엇보다? it would be used. 사용되어질 것보다. 어떻게 하면 사용되어질 것보다 would be를 쓴 게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안 썼지만 뒤에 to express를 주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에 해당돼요. 얘는 would be는 to express the same idea in writing. 만일 어떻게 하면 똑같은 생각을 뭐와 똑같은 생각? 말할 때 쓰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그래서 표현한다면 필요하게 될 것보다 필요가 아니라 사용하게 될 것보다 자기들의 요점에 대해서 더 많은 단어들을 사용한다 이랬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얘기할 건데 두 가지가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들이 고등학교 영어의 출발선에 섰다 그러고 고등학교 영어 출발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고등학교 영어와 중학교 영어의 차이점은 뭐다? 문장의 길이가 길어진다. 복잡해진다. 이거거든요. 그거의 1번 뭐 때문에? 1번은 명사가 길다예요. 2번은 뭐냐면 관계사 때문에 길어진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긴 명사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주어진 접어사 해볼까요? 이걸 이렇게 할게요. 자, 동사가 있어요. 동사 앞에 it이 있어요. 그럼 이 it은 이 문장이 뭐요? 주어야. 알았어요? 동사가 있어요. 당연히 앞에 주어가 있겠죠. it이 있어요. 그럼 it은 뭐예요? 이 문장이 뭐예요? 목적어예요. 목적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등장해요. 이렇게 해서. 자, 주어 목적어에 대한 개념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가 선생님의 개념으로. 자, 잘 들어. 주어는 동사 앞에 있는 명사. 목적어는 동사 다음에 있는 명사야. 알겠니? 얼마? 97.23%. 나머지 따지지 마.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말로의 해석에 은는 이가 아니에요. 을는에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알았어? 네. 일부에 해당되는 거야. 주어는 뭐다? 앞으로 주어 뭐다 그러면 동사 앞에 있는 명사. 목적어 뭐다? 동사 다음에 있는 명사.
포어도 있잖아요. 그래 그거 몇 개 있어. 알았어? 아닌 경우도 있잖아. 주 아닌 경우도 있어. 그래 몇 개 있어. 어떤 게 중요해? 대다수인 97.23%가 중요하잖아. 그럼 나머지 몇 프로 안 되는 개들은 나올 때마다 체크해서 알면 되지. 그렇지? 근데 그런 기본 개념 없이 매번 따져야 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속하게 봐줘야죠. 알겠어요? 그런데 문장이 이렇게 얘는 이제 첫 번이니까 이렇게 대문자 썼겠죠. 문장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블라블라 뒤에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항상 동사 앞에 있는 이 동사 뒤에 있는 이 근데 이 동사 뒤에 있는 이세 경우는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왔을 때 알았어요? 요럴 때 얘가 가주어 가목조어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항시 따져야 돼요. 알았어요? 항시 따져야 돼요. 그거 항시 살펴봐야 돼. 봐. 이 앞에 이 문장 앞에 단수 명사가 있어. 그리고 해석을 해보면 얘가 얘를 가리키는 게 분명해. 얘가 얘를 가리키는 게 분명해 하면 그것이라고 해도 되고 이 명사를 여기다 넣어서 해석을 해도 돼요. 알았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뒤쪽 블라블라 하는 부분에 뭐가 있냐면 명사구, 명사절이 있다면 이 명사구와 명사절이 이 명사구와 명사절이 뭐야? 진주어 그 다음에 진목주어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얘는 가주어 가목주어가 될 거라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볼 줄 알아야 되니? 명사구와 명사절을 볼 줄 알아야 되지.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 얘기가 안 되지. 배웠지? 문법 시간에 배웠잖아. 명사구 명사절. 그죠? 명사가 어떤 거야? 기본적으로 명사구. 명사가 뭐 있어? 투부정사. 또 투부정사 동명사. 그죠? 이거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해? 뭐뭐 하는 거. 잘 들어? 그래서 이 앞에 이 뒤에 연락일 수도 있어. 이 뒤에 연락일 수도 있어. 이걸 다 합해서 뭐뭐 하는 것 하면 이걸 다 합해서 한 개의 명사. 뭐라고요? 이걸 다 합해서 한 개의 명사로 볼 줄 알아야 돼. 즉 우리말로 것으로 해석돼 명사다. 알겠니? 두 개밖에 없어. 전치사구도 명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해당 사항 없고요. 전치사구가 명사가 되는 케이스는 여러분들은 고3 졸업할 때까지 볼 일이 거의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 알았어? 여기 명사절도 3개를 써줄 거야. 다른 명사절도 있어. 안 봐도 돼. 지금 안 쓰고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사진 찍을 거지? 네. if whether인데 if는 뺐어요. if를 써줘야지. 문영우하고 비교되잖아. 응? 뭐라고? 아니? 찍어 하면 찍어. 자 1번에 2개가 나왔어요. 가로 외쳤어. 생략이 아니야. 생략이 아니라 없는 거야 그냥. 왓이 주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얘는 주어가 동사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 얘도 거시네? 그럼 명사야. 하나의 명사야. 얘는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인지 아닌지. 그죠? 이렇게 하죠. 의주동은 뭐야? 의주동을 뭐라고 그래? 간접 의문문이라고 그래? 간접 의문문을 뭐 할 때 써?
간접 의문문과 의문문의 차이가 뭐야? 응? 그 문장 속에 어디 들어가? 하등에 쓸모없는 말이 간접 의문문이라는 말이야. 그런 말 몰라도 돼?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의주동하면 나중에 물어봐 선생님이 의주동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명사요. 이렇게 대답. 잘 들어. 100% 명사예요. 이거 다 합해서 명사야. 100%. 야 선생님 되게 퍼센트 얼마 하지? 97.23하잖아. 100% 했지? 의주동은 100% 명사야. 100% 명사라는 건 무슨 의미죠? 얘가 문장에서 뭐로 쓰인다?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다음. 어떻게? 전치사다음에. 알았어? 전치사다음도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해. 알겠니? 그 자리에도 올 수 있는 거야. 의주동은 100% 명사야. 야, 이게 봐봐. 여기 예를 들어 what I should. 쟤는 해석을 왜 안 써줬어? 의문사마다 해석이 다 달라질 거잖아. 그렇지? 의문사 뭘 쓰냐고. what I should. 이거 뭐라고 해석했어? 이게 의문문이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면 의문문이래. 이거 뭐냐? 그냥 한 개의 명사인 거야. 근데 얘가 should가 여기로 가면 어떻게 돼? 문장이 되는 거야. should가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문장이 되는 거야. should가 여기 요 상태로 의, 주, 동 이렇게 쓰면 뭐야? 그냥 이건 한 개의 명사야. 알았어? What should I do 하면 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what I should들은 뭐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끝. 그 다음에 뭐 있어? 문장 안 끝났다고. 근데 what should I do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문장이 끝난 거잖아. 이해되니? what I should do 하면 뭐야? 내가 무엇을 할지만 나와 있는 거지 얘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주어 자리에 있으면 물론 주어지. 이해되니? 하나의 명사가 되는 거야. 하나의 명사. 또 하나도. 자, 근데 딴 데는 다 얘기 안 하다가 어디서? 여기서만 100% 명사라고 그랬지. 그렇지? 다른 것들은 명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얘 100% 명사야. 얘도 100%야. 왜? 그래서 너네 보면 what을 갖고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별하라는 쓸데없는 문제를 내는 케이스를 봤죠. 그죠? 그거 간단해. 것 해석하면 뭐라 그래? 것으로 해석되는 게 자연스러우면 관계대명사. 무엇으로 해석되면 의문사. 그런 문제를 왜 내냐고. 둘 다 뭐야? 명사야. what은 100% 명사야. 알겠니? 의주동 100% 명사야. 의문사 다 알고 있어야 되지? 100% 명사, 100% 명사. 자, 투부정사 무조건 명사니? ing 무조건 명사니? 아니잖아. 대절 무조건 명사니? 아니에요. 외덜절 무조건 명사니? 아니에요. 그죠? 언제 명사야? 명사 자리에 왔을 때. 뭐라고요? 명사 자리에 왔을 때. 다시 말하면 주어 앞에. 주어 말도 안 돼. 동사 앞에, 동사 뒤에. 이해되니? 동사 앞에, 동사 뒤에.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얘는 안 되죠? 얘만 되죠? 얘 안 되죠? 얘는 되죠? 얘 돼요? 얘 돼요. 알았어요? 보고 알면 되는 거야. 자, 다음 시간에 이걸 물어보고 너희들한테 쓰라고 그럴 거야. 그럼 100%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알겠어요? 100%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가주어도 두 번째 줄에 가주어 나왔고, 지금 밑에서 세 번째 줄인데, this makes it necessary 할 때 가목적어 나왔죠. 그렇죠? 가주어 가목적어를 너무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얘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가주어 가목적어를 쓸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명사구, 명사절의 케이스만 되는 거야. 이거에 해당 안 돼? 그럼 한두 개가 어쩌다 있을 수 있는데 너희들 별로 못 볼 것이고요. 알았어요? 그런데 함정에 빠지는 게 있어. 이제 나중에 보면 1학년 때 별로 안 나오지만 긴데 가목적어 간주어를 안 써요. 가목적어를 안 써요. 그런 게 있어. 그건 나중에 보고 얘기해. 이거 외워두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알겠어요? 얘들은 가주어, 가목적어 쓸 수 있다. 그런데 투부정사를 주어로도 쓰고 그 ing를 주어로도 쓰고 특히 대절을 주어로 썼다. 그건 뭐야? 강조야, 강조.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게 정상적인 문장. 얘들을 대절을 주어로 딱 써서 그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오히려. 알겠니? 그렇게 돼.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슬금 그냥 넘어가서 너희들도 그냥 그렇게 해석하나 보다 하고 넘어간 부분이 어딨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봅니다.
take a talk longer about their points, comma, using more words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comma ing 하면서 얘가 뭐예요?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이 설마 알? 너는 모른다고 그랬을 거야. 어? 사진 안 찍었어? 찍으라고 안 아 씨. 이거 찍어요? 아. 아니 뭐 내일 영상에서 확인하라는데. 영상에서 하기. 영상에서 하기. 아, 나이스. 좋았어. 영상에서 하기나 오늘만. 오늘만 영상에 사진 찍는 기회를 안 줬어. 아, 포토 타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응?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주는 것들 있잖아. 네.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요 정도는 이제 명사고 명사절은 다음에 물어보면 대답을 한다. 근데 이제 지금 알려줄 거는 다음에 물어보면 정말 개소리들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개소리들을 해요. 그게 문제야. 알았어요? 자, 여기 나온 거니까 나온 거 먼저 할게. 분사구문 너무나 쉬운 내용이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말고 요렇게 된 케이스가 뭐야? 분사구문이야. 그죠? 이게 분사구문이라고. 알아요? 자, 여기까지 어떻게 돼? 문장이 끝나야 돼. 잘 들어. 여기까지 뭐 했다고? 마침표 찍어도 되는 거야. 마침표 찍어도 말이 되는데 컴마 주고 ing가 온 거야. 간혹 pp도 와요. pp가 안 오는 거 아니에요. pp도 올 수 있어요. 수동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면 알았어요? 네. 그 분사구문을 어디를 분사구문이라고 하냐면 요 부분을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잖아. 분사구문이라는 건 부와 절의 부가 아니야. 그냥 부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하니? 중요한 건 해석하는 거. 첫 번째, 그러면 이거부터 물어보자. 자, 내신. 내신은 해석을 안 물어보니까. 그죠? 해석을 안 물어봐. 내신에서 해석을 없으니까. 그럼 ing 써야 돼, pp 써야 돼를 어떻게 결정하니? 너네 중딩도 이런 거 나오지, 그치? ing, pp 나오잖아. 둘 중에 맞는 거 찾아. 이렇게 나와. 네. 운동수대. 어? 능동수도.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하냐고. 뭘 보고 결정할래? 저거를? 주어와 동사. 주어와 이 주어와 동사의 관계? 이런 자세가 중요해. 뭔가 해보려고 하고 덤비잖아. 이게 중요해. 자꾸 도전을 해야 되는 거야. 어? 자, ing냐 pp냐는 누가 결정하냐면 100% 얘가 결정. 알았어요? 누가 결정한다고? 100% 얘가 주어가 결정하는 거야.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도 모르나? 이건 앞에 있는 분사구문이지. 네. 그럼 또 나오지. ing냐 pp냐. 어떤 게 맞냐 물어보죠. 얘 누가 결정해? 얘가 결정해. 얘는 누가 결정해? 얘가 결정해. 얘의 경우는 약간의 예외가 있을 수 있어. 딱 하나 있어. 그거 아직 몰라도 관계없어. 전혀 관계없어. 자, 얘는 100% 얘가 결정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결정해? 네가 말했던 것처럼 주어가 해. 그럼 뭐라 그래? ing. 주어가 당해. 그럼 pp야. 이 또 마찬가지. 주어가 이걸 해. ing. 주어가 이걸 당해야 돼. pp야. 벌써 끝나? 일본 하는 어? 일본 하는 것까지 어떻게? 1번만 남고 3일도 해. 지금 너희들한테 기본적인 거 가르칠 게 많으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가다 보면 이제 빨라지는 거야. 알겠어? 네. 진도 느리다고 하는데, 자, 이것만 먼저 요거만 얘기해 줄게. 자, 이거 해석 내일 물어볼 거야.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어 동사 했다지. 주어 동사 했다. 뭐뭐 했다. 그리고 뭐뭐 하다. 아이씨, 여기다 쓸게. 그러면서 뭐뭐 하다. 그래서 뭐뭐 하다. 3개. 알겠니?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배웠을 거냐면 하면서요.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렇지? 하면서. 이게 많이 배웠을 거야. 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어? 근데 이거 한 달 후에 물어보면 하면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꼭 있어. 그런 것들이. 알겠어? 요거 내일 하고, 내일이 아니라 다음 시간 요거 하고. 자, 숙제는 뭐냐면은요. 이거 외우는 거 있잖아요. 외우는 거. 아까 외우라는 거 외우고. 그 다음에 선생님 너네 단어 나눠줬지? 네.
그 단어 3개. 3번까지 외우는 거예요. 저 단어와 따로야. 알았지? 단어 테스트와 따로. 단어 테스트는 영어쌤 시간에만 하시고요. 요 화일에다 줬잖아. 화일에. 거의 3개. 3번까지. 3번 그 문제 나온 단어까지. 그렇지. 3번 문제 나온 단어까지 외워. 오케이? 네. 고생들 했어요. 다음에 좀 더 빨리 나가볼게. 문제 내요.